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이거는 경기 결과에 떠나서 다른 얘기지만 너네 왜 경기 계속하면서 조금만 부닥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심판 쳐다보고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그 아니라고. 불이 켜진 스타디움 밤 하늘 아래 심장 소리 점점 더 빨라져가 보랏빛 함성 파도처럼 밀려와 지금 이 순간 우린 하나야.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Kick off tonight. 빛나는 골문을 향해 run. We go.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후반전은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하늘님과 축구계 굵직한 이슈들을 다뤄보고 AI 패널인 잔디와 함께 댓글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굵직한 이슈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월드컵 플레이오프가 모두 끝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48개국 본선 진출국이 모두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는 하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좀 진기한 소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이번 후반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자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댓글 타임으로 넘어가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A매치로 중단되었던 K리그 1이겠죠. 특히 리그 1도 다시 재기가 되었을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K리그 팬이시니까 K리그를 즐겁게 잘 즐기면서도 이 방송도 유익하게 잘 들어주시길 한번 바라보면서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장점이요, 팟캐스트라서요,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동 중에도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들으시기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괜찮으시다면은 1.5배속 또는 2배속도 괜찮고요. 아무튼 1.5배속 정도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좀 알다시피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AI 패널과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잔디님, 이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K리그 청취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패널 잔디입니다. 517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뜨겁고 소중한 댓글들이 잔뜩 도착해 있는데요. 연장전만큼이나 핫한 댓글 타임, 저 잔디가 하나씩 읽어드리고 제 생각도 얹어볼게요. 네, 뜨겁고 소중하다. 문득 이 대목이 뭔가 이상하게 발전할 것 같다는 킹리적 가심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잔디님이 출연한 방송들 조회수가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청취자분들이 잔디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댓글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따 댓글 타임 댓글을 하나씩 잘 읽어주시고 제 의견과 함께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방송을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죠? 이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말씀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저희 방송은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축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에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창구인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커뮤니티 축구 등을 통해 저희 방송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도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자는 하늘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댓글 타임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하늘님으로만 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의외로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참고로 여자나느님과의 이 비대면 녹음이었거든요. 4월 1일 수요일에서 4월 2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진행됐음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쉬었다가 여자는 하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 있던 내게 언제나 혼자였던 내게 네가 나타난 거야. 꿈에도 모를 거야. 마법처럼 낯설지가 않은 너라서 꽁꽁 얼어붙은 나마저 해동돼버린 거지. 나의 맘까지 파도같이 흘러 시간이 흘러가며 쉽지 않겠지만 정했지 난 이 세상도 아니 저 세상도 우릴 갈라놓지 않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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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에게 달려 안겨 안겨 난 네 품에 안겨 너의 손 잡고 두 눈을 보고 빠짐없이 전할 거야. 내 맘 달라 달라 넌 정말 달라. 알아 알아 너란 걸 난 알아. 이제 나 믿겠어. 운명이란 걸 나에게 사랑은 너. 네, 말씀드렸던 대로 여자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나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자나느님 저 한 2주 만인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한 2주 2주 정도 만에.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는지 먼저 한번 안부부터 먼저 여쭙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근황 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제가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네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산 경기도 못 봤고 아예 하이라이트도 못 봤습니다. 지난 라운드는. 근데 5일날 안산에서 경기를 하게 되네요. 네. 그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그 잠깐만, 안산이랑 어디 옴이죠? 잠깐만, 한번 봐야겠다. 안산 오며 안산 그러니까 홈에서? 아산 입장에서는 원정입니다. 아, 그러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예. 그 여자나느님이 사시는 곳에서는 또 비교적 오히려 아산 홈보다는 안산 와스타디움이 더 가까운 그 위치라서 조금 더 네. 직관하시기엔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곳이네요, 보니까. 예, 시간이 되네요. 그 4시 반 게임인데 제가 그날 12시에 결혼식이 여의도에 있거든요. 제가 꼭 가야 될 결혼식에 그 결혼식 참석했다가 갈 예정입니다. 네네. 여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녹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여자나느니까 네. 아마 지금 쌓여져 있는 얘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원래는 금요일 날 녹음을 좀 할까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여자나느님이 시간이 좀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사실 어제 이 전반전 녹음을 했었거든요. 517화 전반전을 녹음했고 이제 지금 후반전을 이제 여자나느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거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 상당히 지형이 요동치는 막 그런 그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첫 상대도 간밤에 결정되기도 했고 아주 급박하게 간밤에 여러 가지가 좀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먼저 그래도 우리나라 얘기부터 먼저 하긴 해야겠죠. 예, 오스트리아전을 그렇죠. 사실은 저 어제 아주 늦게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자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내가 미쳤는지 그거를 좀 졸면서 후반은 약간 졸면서 보긴 했는데 봤어요. 저는 봤는데 여자나님 혹시 보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봤다고는 표현은 못하고 제가 그때 일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화면은 못 보고 음. 이어폰으로 휴대폰에 연결해서 쿠팡 플레이를 틀어놓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네네. 중계방송 소리만, 화면은 못 보고. 근데 일단 얘기를 하자면 네. 오스트리아는 간단한 적은 숫자의 슈팅을 넣고도 골을 넣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유효 슈팅이 골로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축구의 그 고질병, 골 결정력 문제였죠. 슈팅을 난사를 했지만 결국은 골을 넣지 못했고, 이번 3월 A매치 2경기를 연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연패도 연패지만 2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었다는 사실에 좀 실망감이 드네요. 네, 공격과 수비가 둘 다 망이었어요. 우선은 수비야 뭐 2경기 동안 5실점을 했고, 특히 한 경기 코트디부아라전 때 뭐 거의 뭐 상당히 뭐 많은 실점을 했었는데, 득점이라도 좀 터졌으면, 공격이라도 잘 됐으면 좀 희망이라도 갖겠는데 공격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오스트리아전 한정으로 봤었을 때도 저는 이제 여자나니까 완전 반대예요. 저는 밤중이다 보니까 가족들 깰까봐 소리를 줄여놓고 영상만 봤거든요. 근데 여자나님은 이제 라디오 중계처럼 소리로 이제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랑 완전히 반대네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 소리는 듣지 못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찬스다, 누구냐 했는데, 만약 저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손흥민 소리를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놓쳐가지고 아깝다, 누구지 해서 봤더니 손흥민이야. 또 후반전에도 와, 천금 같은 기회인데 누군가 했더니 손흥민이고, 이날 손흥민이,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코트디부아라전 때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별로 감기 몸살이었나, 그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컨디션이 아직은 그게 회복이 100% 되지 않아서 좀 저 컨디션이 좋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약간 해조 축구를 하잖아요. 거의 그냥 우리의 작전은 손흥민한테 주는 거야. 전반전. 그리고 뭐 끝나면은 막 흥민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답답한, 그닥 전술이 그렇게 뭐 제가 과장해서 말한 거긴 한데, 근데 손흥민이 안 터져주니까 이게 공격이 안 되네. 뭐 손흥민도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지금까지 손흥민 해준 게 얼만데 이거를 손흥민 탓할 게 아니지 않나. 근데 아무리 그 아시아 예선 때는 전술이 조금 힘들어도 선수 체급으로 어느 정도 찬스들이 나왔고, 그 찬스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놓치지 않아줘서, 뭐 이강인 선수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월드컵의 본선을 두드릴 수 있는 정도,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이번에 본선 올라갔기도 했고, 그 정도 팀한테는 이제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 얘기도 한번 중간에 섞여봤는데, 우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편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여자나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저도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전은 이게 공식적인 A매치도 인정받을 수 있나는 문제가 또 대두되더라고요. 처음에 중계방송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 팀이 합의를 봐가지고 11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중계진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6명 이상 교체하는 건 A매치로 쳐주질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네.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일단 제가 알기로 한 40경기 이상 어저께 A매치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 결과들을 제가 다 한눈에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직접 중계방송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후반 중간분에선 전 아예 껐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의 경기를.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열렸던 중요한 경기로 채널을 돌렸어요. 네. 우리의 상대가 되는 월드컵 최종 자리를 결정하는 유럽 플레이오프 체코하고 덴마크 경기로.
같은 시간에 있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네. 오스트리아전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월드컵 첫 상대가 누가 될지도 막 이것도 막 재밌기도 하고 뭐 월드컵 진출국 어떻게 됐냐. 솔직히 한국과 오스트리아전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볼 수는 있었는데 사실 이건 친선전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그닥 뭐 영향가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나라지만 거기가 지금 목숨 걸고 뛰고 있으니 거기가 저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여자나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계속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번 A매치 2연전은 한마디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졸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A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얘기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다른 A매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이것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게 네. 워낙에 지난 코트디 부아르전이 워낙 개판이어가지고 정말 네. 홍명보는 정말 명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상대를, 그러니까 코트디 부아르를 브라질급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코트디 부아르가, 솔직히 코트디 부아르가요, 드록바 때문에 이제 유명하긴 한데, 코트디 부아르는요, 월드컵에 16강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팀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랑 역대 전적에서도 그게 크게 앞서지 않았는데 드록바라던가 이제 몇몇 이제 유럽에서 대박이 났던 선수들이 있어서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사실은 역대 전적 우리나라 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역사에 남을 대굴욕을 맛보게 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전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에요. 사상 첫 맞대결이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첫 맞대결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경기장이 오스트리아에서는 또 가장 그 최대 큰 경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하벨 하벨 스타디온이라는데 에런스트 하펠이라고 하는구나. 이분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신데 그분이 이제 92년도인가 그때 암투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암투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마 폐암이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경기장 이름을 92년도부터 그분의 이름인 에른스트 하펠 슈타디온이라고 해서 그 경기장을 이제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건데 사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종합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스트리아 빈 쪽에서 아무래도 축구계가 돈이 없어가지고 오스트리아 축구협회가 전용구장을 이렇게 짓고 싶은데 뭐 작은 전용구장이 있는데 대형 전용구장은 없어서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아직도 이렇게 국가대표 홈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여자나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에서 여자나느님이 맞았던 부분도 있으나 다만 최종적으로는요 이게 정식 A매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자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피파 규정상 교체 카드는 6명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A매치로는 인정은 되는데 대신 이제 피파 랭킹 포인트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가 어느 정도 제가 처음 듣네. 네, 여자나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지만 A매치까지는 인정되되 피파 랭킹에는 그러니까 우리 다행이다. 우리 졌잖아요. 네. 피파 랭킹에는 들어가진 않고 사실 근데 이게 어차피 조추첨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그 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 랭킹에 약간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양 팀 다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A매치로 역사에는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피파 랭킹에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었다는 거는 제가 후속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중재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스트리아와의 사상 첫 맞대결은 안타깝게 뭐 우리가 1대0으로 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또 홍명보가 정말 특이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트디부아르를 브라질급처럼 보이게 하는 마법도 있지만 분명 우리가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랑 비등비등하다고는 하는데 오스트리아가 피파 랭킹 우리보다 약간 더 뒤기도 하고 뭐 요즘 최근 전력 보거나 하는 거 보면은 가나를 상대로도 되게 잘하기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뭐 오스트리아가 더 우리보다 강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진 거니까 사실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솔직히 넘지 못할 정도의 팀도 아니고 오스트리아가 뭐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거든요. 최근에 잘한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되게 못한 건데
코트디부아르한테 너무 못했더니 이 경기가 되게 잘해 보이는 착각까지 일으키게 되는 정말 신기한 재주를 홍명보 감독이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요 우리나라 경기 얘기는 3월 평가는 네. 정말 안 좋은 좀 상황으로 끝맺힌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애매하다. 망하려면 확 망해야 되는데 또 오스트리아전 때는 조금 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응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왕 이러는 거 확 망해버려라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손흥민이라던가 우리 선수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가지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인데 이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막 이런 약간 정말 그래 안 그래도 그 댓글에도 데레리스님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마음이 복잡한데 저만 그런 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응원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이 애매한 마음으로 좀 월드컵을 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관심들을 많이 안 갖더라고요. 저희 단톡에도.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뭐 제 친구가 막 아니 홍명보는 축구하지 말고 과학자가 됐어야 된다. 맨날 실험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튼 뭐 제 주변 친구들도 이번 월드컵은 좀 안 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축구계가 이제 관심이 이렇게 대중에서 멀어지고 안 좋아지는 게 이게 진짜 안 좋은 현상일 텐데 이제 홍명보가 좀 이렇게 부진을 겪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게 실현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저의 말도 좀 덧붙여 봤고요. 아마 여자나느님이 준비하신 얘기들이 저도 아마 되게 맞장구 치고 아마 재밌게 들을 수 있고 저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양념을 치겠습니다. 여자나님 아까 뭐 준비하신 얘기가 분명히 아마 그 월드컵 다른 외국 팀들의 이번 A매치 기간이니까 스코어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맞죠 아마? 네. 예, 네, 한번 예. 자유롭게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매치들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런 친선전 경기도 있었고 월드컵 예선 그냥 마지막 자리를 결정하는 경기들도 있었고 아시안컵 예선도 있었고 맞아. 맞아.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건 월드컵 예선인데 그 전에 우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경기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친선전 한 경기만 우선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코트디부아르가 우리 때문에 더 강해졌나 모르겠지만 일단 스코틀랜드를 우리가 오스트리아하고 경기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스코틀랜드를 1대0으로 이겼어요. 네. 그 아시나 모르겠지만 1대. 네, 스코틀랜드가 근데 요즘 그렇게 잘하고 있는 상이 아니라서 네. 아마 예, 말씀 이어가시죠. 아무튼 근데 엄청난 거는 저는 일본 경기가 더 충격적이어서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일본에 좀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잉글랜드 이긴 거. 나 그게 충격적이었어. 예. 네.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은 조에 얘기만 우선 A매치. 예, 그렇죠. 예. 같은 조에 있는 팀들, 멕시코는 벨기아하고 1대1 무승부. 그 결과만 보면 이거는 제가 지금 뭐 하이라이트니 뭐 그런 것도 못 봤으니까. 네네. 경감은 그리고 남아공이 파나마한테 졌네요. 네. 2대1로. 네네. 저도 스코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어쨌든 친선전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월드컵 예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날 결정된 6팀 보스니아, 체코, 트르키에, 스웨덴, 콩고, 이라크입니다. 이래서 일단 이라크가 볼리비아를 이김으로 아시아가 9장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여기서 제일 체코 얘기는 조금 뒤로 하더라도 충격은 이탈리아가 또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보스니아한테 그러니까요. 져서. 네. 이게 승부차기 가서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이 경기 봤거든요.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스포티비에서 일하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스포티비 아이디로 경기를 봤었는데 이게 혹시 여자는 이 경기 보셨나요 혹시? 저는 경기를 보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전 보진 못했죠. 전 그 시간에 이제 체코하고 덴마크 경기 보고 예. 우리나라 경기 보느라고 이제 스코어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승부차기에서 4대1로 보스니아가 이겼네요. 네, 근데 이거 진짜 퇴장이 뭐 바보 같은 그 태클 때문에 퇴장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었었으면 이탈리아가 아마 이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죠. 저 퇴장당한 놈 나중에 이탈리아 귀국하면 죽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예전에 에스코바르였나 그 콜롬비아의 94 월드컵 때 이제 자책골 넣어가지고 그 월드컵 그 조별 라운드 탈락한 원흉이 있었던 선수가 총 맞아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거의 그 급에 해당되는 정말 버네드 플레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퇴장은 맞았기 때문에 그 보스니아가 찬스를 잡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결국 수적 열세로 후반 79분에 타바코비치라는 선수한테 동쪽골 내주면서 연장 가고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탈리아가 충격적으로 12년 연속으로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되면서 이게 최고의 대이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단들도 아마 그 소식 보고 아마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경기를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퇴장 장면은 라이브로 못 보고 나중에 봤었는데 어느 순간 채널 돌리면서 다시 딱 봤더니 뭐야 언제 누가 퇴장당했어 이랬는데 퇴장당한 모습을 보니까 저 선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단판이다 보니까 홈앤어웨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와 저 실수 하나로 자기 조국의 월드컵 티켓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니 하니 좀 이 선수의 멘탈도 걱정되고 나중에 또 혹시 워낙 축구 팬들이 워낙에 또 거칠다 보니까 혹시 신변에 또 좀 위협을 당하는 또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랬었고 제가 최고의 이번 월드컵 예선의 가장 최고의 이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되네 이게 이러면서 이제 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살을 덧붙였고요. 예, 계속 한번 여자는 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하고 덴마크 경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상대가 됐으니 선취골을 체코가 넣었어요. 그것도 경기 초반에 12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3분에 슐츠라는 선수가 3분 만에 넣었었습니다. 3분인가? 예. 진짜 초반이었어요. 12분 초반에는 덴마크가 그렇게 밀렸나 그 생각이 들어갔고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경기랑 같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결국 이것도 연장전까지 갔는데 체코하면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체코요? 예전에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체코랑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2대1인가? 1대0인가? 한 점 차로 이겼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5대0으로 진 거 제가 말씀하시는 말하고 싶은 거는 5대0. 네, 5대0. 히딩크 때. 히딩크 때 2001년 8월 16일로 날짜를 정확하게 예. 지금 다 조회를 해봤어요. 예. 5대0으로 그대 5대0 5대빵이라는 그런 별명 붙게끔 한 거. 그리고 이제 프랑스한테 또 5대0으로 졌었죠. 그쵸. 그 당시에. 어쨌든 저는 덴마크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근데 초반부터 이제 체코가 골을 넣고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결국 이것도 승부차기까지 간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대진은 이제 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우선 월드컵 대진 넘어가기 전에 요거 경기 살짝만 얘기하자면 이게 저도 덴마크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던 이유가 체코는 솔직히 여기까지 겨우 올라왔었거든요. 진짜 승부차기를 연속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전 경기가 아일랜드와의 경기인데 아일랜드한테도 지고 있다가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극적으로 그러니까 연장 가고 승부차기까지 간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또 승부차기를 하게 된 거죠. 우선 체코와 덴마크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모양새가 이거였죠. 체코가 먼저 넣고 덴마크가 뒤늦게 만회하고 그러다 체코가 다시 앞서가다가 다시 덴마크가 다시 따라잡아서 이 승부차기까지 몰아간 건데 여기서 또 승부차기 연속 승리.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막 계속 지금까지 외줄차기로 올라왔었어요. 덴마크는
지난 경기 때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화력쇼를 보여줬거든요. 4대 0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공격력을 뿜으면서,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솔직히 덴마크 너무 강하네, 덴마크가 올라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체코가 여기서 또 승부차기로 올라서 이것도 또 하나의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와 진짜 이 온 세상 축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가 홍명보를 도와주나? 아니 덴마크 강팀도 떨어뜨려줘가지고 첫 상대를 덴마크보다 그래도 비교적 이제 전력에서 조금 더 아래라고 평가받는 체코와 붙게 하고, 우리가 잘못하다가 막 16강 올라갈 때 조 위로 하면은 이탈리아도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막 그랬는데 이탈리아도 떨어지네? 32강 아니면 뭐 이쯤에서 붙을 수 있는 상대도.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대한민국을 도와주는데 하필이면 이때 우리나라 감독이 홍명보라니 참 이게 무슨 운명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튼 여자 하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게, 덴마크가 유럽 예선에서 보여줬던 화력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저도 뭐 체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덴마크가 워낙에 지금 덴마크가 그 유럽 현지에서는 다이나마이트 데니시라고 막 불린다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막 진짜 엄청난 화력을 내뿜는 팀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덴마크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야 덴마크가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체코가 연속 그 승부차기로 계속 꾸역꾸역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고 정말 체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예, 우선 뭐 제가 좀 약간 양념을 좀 덧붙였는데 요 정도로 하고, 여자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예선은 그 정도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딱 한 팀이 우리의 눈길을 끌죠. 그쵸. 예, 베트남. 예. 말레이시아한테 3대1로 이겼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남자는 하나는 좀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거는 솔직히 경기를 못 보고 소식만 봤는데, 와 이거 남자 나더니 아주 그냥 오늘 저세상 텐션이시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그러고 계셨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말씀 이어가시죠. 난리 났. 그래서 그쵸. 예. 내일인가? 예. 친구들한테 한턱 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어이구. 예. 예, 그래서 그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한턱 쏴서 얻어먹는 분들은 김상식 감독한테 되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분에 이렇게 얻어먹은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행복감, 도파민을 터지게 했으니까, 사실 근데 이거 남자 나느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되게 기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북 팬들은 좀 오묘할 것 같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김상식 감독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감독 때는 좀 사실 저도 이거 전북 팬들의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김상식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좋긴 안 봤지만, 근데 예전부터 김상식 감독이 선수 때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내가 열심히 실드를 치고 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김상식 선수. 그래서 제가 실드 치다 보니까 김상식 팬이 돼가지고, 제가 김상식, 그러니까 전북의 이동국, 김상식 이 두 선수를 좋아했거든요. 성남에 잠깐 뛰기도 했었지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감독으로서 저기서 저렇게 행복하게 행복 축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근데 이게 남자 나느님이 또 공교롭게 이렇게 김상식 식사마 예전에 뭐라고 해야 돼? 버틴단? 뭐라고 했었죠 그거 이름이? 뭐 있었는데? 예, 전북에서. 예, 어쨌든 버틴다니까? 거기 멤버 같은 지지자 중에 한 분이셨을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예,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 김상식 감독님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남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네요 그거는. 예, 요 집안 아주 여자는 하느님 집안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고 아주 화기애애해지고 막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A 매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할 거고. 네. 이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미국이 포르투갈한테 진 것도 좀 눈여겨볼 만했었고, 저는 요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본이 잉글랜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를 잡았어요. 물론 잉글랜드가 1군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1군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선수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얘네들도 네임밸류가 꽤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와 진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스트리아한테, 솔직히 오스트리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합니다만,
오스트리아랑 잉글랜드랑 차이가 이 멤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보고 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꽤 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잉글랜드 같은 거 1군이 아니라고는 완벽한 1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조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나온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꽤 한다는 애들 모았는데 일본에서 안방에서 윈블던 스타디움에서 졌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일본과 우리나라가 너무 대조되던 시간이 동시간에 펼쳐졌던 거 생각하면 정말 좀 대조되는 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씁쓸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우리가 조밥싸움이라고 해서 조밥싸움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조밥싸움이 네. 하나 있었는데요. 산마리노랑 안도라라는 정말 소국이 있어요. 조그만 나라. 산마리노는 인구가 한 3, 4만밖에 안 되는 나라고 안도라도 거의 되게 조그마한 도시국가인데 그 팀끼리 붙어서 0대0으로 무승부했다는 요것도 약간 눈길이 가던 좀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런 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좀 재밌는 경기들이 좀 많아서 뭐 요 얘기들도 좀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예, 다음 한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A매치 중에서 한 얘기를 네네. 안 했네요. 이 경기 뛰었나 안 뛰었나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슬로베니아가 몬테네그로를 3대2로 이겼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몬테네그로의 무고사가 네네. 대표팀 은퇴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이번에 오. 이제 인천에서 A매치라고 무고사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아, 일단 인천에만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소식을 일단 전해드릴게요. 이건 전해드릴게요. 그러네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이제 무고사 선수는 이제 완벽하게 인천의 모든 걸 다 쏟겠다 이런 상황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우 씨하고 대준 씨하고 한 전반전을 들었어요, 다. 예. 예, 다 들었는데 여자 ACL 맞아요. 그 얘기. 이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호 씨가 방송에서 제 방송을 먼저 듣는 분은 전반전을 먼저 듣고 오세요. 지호 씨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고향 축구단에 과연 올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안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분명 올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게 주어지는 그 페널티가 엄청 셀 것 같아요. 그럴만하죠. 예.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간장다하고 수원FC 입문 경기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봤어요. 네. 쿠팡 플레이에서 해줬는데 저는 진짜 여자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냐면은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예고가 떠서 제가 보긴 봤는데 하지는 못할 망정 화면을 받아서 한국 땅에서 정말 중계를 해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화면도 틀어놓고 현지 방송을 그대로 송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목소리로 중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식 중계가 아니라 그 중국 방송에서 이제 중계하는 거를 그대로 영상 가져와서 그대로 틀어줬다. 소리까지 중국 목소리로. 네. 더군다나 여자 혼자서 해설도 없이 캐스터 혼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고 일단 화면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봐서
4골을 넣어 4대 0으로 이겼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4강 올라갔고 수원에서 5월 20일 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4강전만 수원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게 예, 아니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고 수원 FC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겠다고 요청한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자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AFC에다 준결승 2경기 결승전까지 수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7시에 수원 FC 이민하고 그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경기가 벌어지고 그거보다 앞서서 오후 2시에 그때 5월 20일 날은 여름 초입인데 오후 2시 경기 할 수 있을래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또 다른 준결승전 호주의 멜버른 시티와 일본의 도쿄베르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고 두 경기의 승자의 결승전 5월 23일 날 수원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 FC 이민이 우한장대인데 패했다면 수원에서 다른 나라 팀들끼리 준결승 결승하는 경기를 지켜만 볼 뻔했는데 다행히도 수원 FC 이민이 4강에 올라온 겁니다. 네, 빈집털이가 될 뻔했네요. 예전에 여자나느님이 예전에 미국 없는 WBC 8강 그게 될 뻔했다고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 뻔했네요. 예. 이게 어쨌든 5월 20일 준결승 2경기, 5월 23일 경기 결승전 다 수원에서 열립니다. 네. 한 보니까 지금 팀명 얘기했죠. 수원 FC 이민,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멜버른 시티, 도쿄 베르디. 나 보러 가야겠다. 제 옛날 방송 기억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있을래나요? 그때 연장전이었고 저 영통에서 녹음했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제가 기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워낙 많은 말씀하셔서 4강 네 팀이 수원 FC 이민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일본 도쿄베르드가 한 조에 속했었어요. 예선 조별리그에서. 이 네 팀이 다 한 조였나요? 아니죠. 멜버른 시티만 아니고 나머지 세 팀. 맞아. 수원 FC 이민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도쿄베르디. 그 죽음의 조였네 여기가. 네. 맞아. 그 네 팀. 네 팀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아무튼 우리 조에서 네 팀 중에 세 팀이 8강에 올라갔는데 그 팀이 다 4강에 올라간 상황이라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죠. 네네네. 요약을 하자면. 네네네. 그리고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사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입장에서 수원 FC 이민이나 다른 팀들은 어마어마한 수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해도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북한 쪽에서는 돈이 지금 궁하잖아요. 네. 지금 족쇄가 묶여서 여기 우승 상금이 100만 불입니다. 오, 맞네. 100만 불. 요즘 게다가 환율 생각하면 예. 준우승 상금이 50만 불이고요. 돈 벌러 와야겠네. 예. 일단 북한으로 안 가려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을 이겨야 되죠. 조별리그에서 0대3으로 졌는데 수원 FC가 복수전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네요. 그런 거였구나. 어쨌든 여자 ACL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원에서 열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몰랐었는데 그래도
오긴 오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 알고 봤더니 4강부터 결승까지 다 수원 FC 홈인 수원 종합에서 열린다는 것도 덕분에 알게 돼서 이거 관심이 가서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더, 안 그래도 지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더욱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저번에 이제 전반전 때 제가 AS로 약속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우 씨께서 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남한과 북한, 남북한 축구 클럽이 AFC 공식 대회에서 맞붙는 게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이런 게 있었는데 최초가 맞더라고요. 최초가 맞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5월 20일 날 그 내 고향 축구단과 수원 FC 위민이 붙는 게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는 뭐 할 수 있어도 클럽이 붙는 건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는 북한 클럽이 AFC가 요구하는 클럽 라이선스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재정 시설, 유소년 시스템 등 이것이 충족하지 못해서 실력은 있으나 ACL 뭐 2라던가 ACL 엘리트는 못 가고 AFC 컵에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자부 ACL, 여자 WACL이로 해야 되나? 아무튼 이 ACL 여자부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가 그러니까 이번에 2회째인데 이번에 생기면서 근데 최초는 이미 조별 예선에서 붙긴 했었겠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최초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저도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경기긴 하다. 북한 여자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4강전에서 이렇게 토너먼트 자체에서 붙은 건 처음이니까 조별 라운드는 몰라도 아무튼 역사적인 경기여서 많이 이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거 경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경기인데 이게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이게 대두가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이 축구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뭔가 알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마치 예전에 K리그가 예전에 중계를 많이 안 해줘가지고 제가 중계를 못 봐서 그 서러움이 있었는데, 그 서러움이 어느 정도 남자 K리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제 아직은 여자 축구는 이제 그 해소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한편으로 아까 여자나느님이 비판하셨지만 그 중국 중계를 그래도 가져와서 볼 수는 있는 상황인 게 그나마 다행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아무래도 방송국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수익을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물, 효율성. 근데 여자 축구가 아직은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갈 길이 멀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여자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저희도 좀 더 중앙 K리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자나님 덕분에 이 사실도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자나님 또 뭐 하실 말씀 더 준비된 게 있으면 뭐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한장다와의 경기를 중국 방송이 그냥 그대로 내보냈다 말씀드렸죠. 네네. 사실은 금요일 날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4월 1일에서 2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 날 12시가 넘었네요. 네. 네. 목요일인데 오늘 그러니까 4월 2일 6시에 여자 U20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이 열려요. 그러네요. 저녁 6시에 있네, 진짜. 예. 예. 그 다음에 5일 날 요르단과 경기, 8일 날은 북한과의 경기. 이게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해준다는데, 또, 지금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게. 예, 그래도 다행히. 예.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김태범, 정우원 이 두 분이 이제 중계를 하신다고 하네요. 예. 다행이네. 전 그거까지 확인 못해서 또 이거 현지 방송 내보는 애나 할 줄 알았더만 역시 그건 아니네요. 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축구, 오늘의 K리그 어플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바로 여자나이 말씀하시길래 바로 어플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이게 이동조 대표님의 어플 이렇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잘 쓰고 있고. 예, 여자나님도 한번 잘 애용하시면은 좀 더 빨리빨리 이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터치.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오늘의 K리그 그 어플 보고 있는데. 네네네. 한번 터치해 그게 나오는데 한번 터치를 안 했는데. 근데 북한과의 경기는 지금
정보가 없네. 중계방송 정보가. 그러네. 왜 없지? 수요일 날 4월 8일 날 경기인데. 잠깐만요. 4월 8일인데, 중계, 네. 아직 중계 그거 안 잡혔나 보다. 근데 쿠팡에서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주겠죠. 예, 앞두 그쵸. 경기 하는데. 쿠팡 뭐 그렇게 돈 쳐 받으면은, 이거 뭐냐, 스포츠 패스도 돈 받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좀 해줘야지. 응, 이렇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말씀 이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국가 대항전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다 한 것 같고 유연성 심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1급 심판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어디서 뛰고 있나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K4 리그 주심이더라고요. K4 리그의 주심인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고 소식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였군요. 예. 예. 정말 오늘 발인됐을 거예요. 오늘 발인될 겁니다. 4월 2일 날. 그쵸. 우리가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예. 오늘 발인될 거고. 그 바람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하나, 그 개인적인 일까지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알은 게 있는데, 2명씩 승격과 강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판단이. K리그 1하고 K리그 2 사이에, 또 네. K리그 2하고 K3 리그하고 사이에, K3하고 K4 사이에 2명씩 승격과 강등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한국 심판들 말 많죠? 지금 우리 주간 K리그도 거의 메인 방송마다 심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심판들 언제쯤 자리를 잡나. 그 모습은 제대로 심판 보는 모습이 언제나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심판들도 사람이지라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약간 이제 대처하는 모습들이 좀 비호감이라서 그래서 좀 더 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이거 실수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심판들도 뭐 잘 보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게 심판들의 또 오심이 또 유독 많아 보이는 게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터트리면은 매주 터트린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심판들도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억울함이 있다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권위적인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더 우리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여튼 빨리 승격을 하셨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 돈도 많이 벌던데 돈값을 하셔야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살짝 제 의견도 보태봤습니다. 예, 여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영석인가요? 그 심판분 성함이? 예, 뭐 고인의 명복을 유연성으로 유연성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좀 그게 사라졌어요. 제가 캡처해 놨었는데 네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오늘 아쉽지만 너무 잘 심판 본 경기를 하나 타 종목에서 봤어요. 중계를. 네. 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를 오늘 중계를 봤어요. 오늘 낮에. 이정우의 경기를. 네. 근데 이정우가 2루타성 안타를 치고 3루까지 뛰다가 누가 봐도 세이브였는데 아웃을 선언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왜 아웃이냐 다들 그렇게 저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비디오 판독 들어가고 그걸 한 5분 동안 보고 그 모습을 이제 축구하고 다르게 이제 야구는 비디오 판독할 때 그거를 다 보여주거든요. 전극판에도 띄워주고 방송에 노출도 하고. 그
세이브는 세이브인데 순간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손이 아웃 판정을 받았거든요. 3루에서. 이렇게 심판이 잘 못 보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도구를 빌려서라도 자기의 그 수고가, 플레이가 헛되지 않는 한국 축구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자나님이 야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기묘하게 WBC랑 이번 월드컵 이번에 그 뭐 플레이오프 이거 약간 겹쳐지는 게 WBC도 우리가 체코랑 야구 같은 경우도 WBC에서 첫 상대가 체코였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도 이번에 체코가 첫 대결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반면 WBC에서 이탈리아는 4강까지 올라가서 약간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 이탈리아 이제 야구의 나라가 되었다. 역시 야구의 나라. 이제 축구는 물 건너가고 야구 4강시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나님께서 야구 얘기를 하는 순간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뭐 이게 야구랑 축구랑 그래도 역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둘이 이러거려도 가장 이제 인기 있는 두 스포츠잖아요, 사실. 추춘제로 하는 뭐 갑자기 그랬는데 이제 같이 번갈아서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해봤고 혹시 그 여자나느님 네드베드라는 선수 혹시 아시나요? 유럽 축구 선수긴 한데 체코 선수거든요, 전설에. 근데 그 선수가 이번에 월드컵 올라가서 선수들을 껴안아주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드베드 선수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선수가 있었을 때 월드컵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20년 만에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체코가. 그러니까 체코도 좀 축하드린다고 해야겠고,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방식일지, 차라리 덴마크가 올라와서 홍명보호를 그냥 참교육 시켜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 미우나 고우나 우리 팀이니까 체코 이기고 월드컵을 좀 산뜻하게 좀 시작하는 걸 보는 게 나은 건지 참 복잡 미묘하네요. 여튼 여전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WBC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체코 아까 야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심판들 조금 본인들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VR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노력으로 여자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 한계를 조금 넘어설 수 있도록 좀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나님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끝났고, 네네. 저기 야구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야구 이건 뭐 뉴스도 아니고 전화 웅하범님이 좋아하는 삼성 소식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야구 삼성에 대해서. 네네. 올해 지금 3경기째를 4경기째인가? 4경기째를 했어요. 지금 그거밖에 안 됐나? 리그가 이번에 시작하긴 했는데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날은 쉬고. 근데 4경기 맞네. 죄송합니다. 4경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이 그 4경기 만에 첫 승을 오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승리더라고요. KBO 사상 첫 번째로 팀 통산 3,000승입니다. 오. 삼성답게 3으로 시작하는. 축하합니다. 그 얘기 이제 뭐 양념 삼아 던지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자나님 덕분에, 근데 여자나님 덕분에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내용도 자세히 알게 됐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댓글을 올려줘서 지우 씨도 그거 보고 딱 눈길이 갔었나 보더라고요. 댓글을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방송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자나느님 댓글 덕분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사실 이거 축협이라던가 여자축구 연맹 쪽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게 스토리도 있고 의미 있는 경기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좀 그런 아쉬움을 저희 주간 K리그 청취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여자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패널들도 알게 되고 청취자분들도 같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이거 여자나느님이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거 좀 축협이랑
여자축구 연맹이 좀 해라. 좀 이거 좀 홍보 좀 잘해라.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 여잔 하느님께 홍보대사로 좀 위촉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응? 여잔 하느님 이렇게 지금 그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표창장이라도 주세요. 뭐 돈 안 주더라도. 아이고. 아니 뭐 여자는 하느님 여자가 들어가니까 여자축구에 또 어울리는 이미네 생각하시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여잔 하느님이 할 게 아니라 뭐 여잔 하느님 덕분에 저희도 알게 됐는데 여튼 이거 축협이랑 여자축구연맹은 좀 반성하셔라. 홍보 좀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좀 제가 답답해서 저도 한마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 솔직히 내가 들어도 이거 되게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거야?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해서 저도 한마디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자 하나님 덕분에 저도 이게 알게 돼서 좋았고 저 5월 20일 날 지금 시간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뭐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업이 뭐 지장이 없는 경기 보러 저녁 가겠네요. 7시에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역사적인 경기, 그 남북한의 이제 클럽 축구로는 이렇게 4강에서 맞붙는 것도 처음이니까 뭐 예선에서 붙긴 했지만 이번 대회가 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좀 저로 보러 가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또 결승 올라가서 주말이면 또 보러 가는 게 좀 더 용이하니까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5월 23일이고요. 주말 그쵸. 결승전은. 예, 제 생일이 5월 24일인데 제 생일 2부입니다. 2부. 제 생일에 저녁에 아주 생일빵을 지대로 맞는 안 좋은 홍명보의 코트디부아르 그 생일빵처럼 4대0 막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좀 그것만큼은 사양하겠고 아무튼 5월 23일 저도 경기 보러 갈 수 있으면 가야겠네요. 아무튼 여자나님 덕분에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뜻깊고 좀 이게 좀 중요하지만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축구 얘기도 좋고 뭐 타 종목도 좋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번 방송 소감 말씀하시면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뭐 정신없이 보낸 그 A매치 기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렸고 아무리 그 토론이 있었죠. 그 누구셨나? 투표 붙였던 거. 데리리스님께서 남겨주셔서 네, 지우 씨랑 네. 저랑 얘기를 했었죠. 예. 네. 뭐 그것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궁금하다. 예. 궁금한. 뭐 여자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저는 만약에 32강 그러니까 조별리그 떨어지면 못 올라가면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면 정몽규 회장은 그 자리 지킬 겁니다. 근데 여론상 홍명보는 사임할 것 같아요.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32강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상 본선 진출하고 같은 지난 대회를 생각하자면 지난 대회 생각하면 당연히 32강은 본선이죠. 우리 원래 32강은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32 그러니까 홍명보가 나 뭐 했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최소 16강은 가야 된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8강 가겠다고 목표가 8강이라는데 진짜 가능할까? 그건 힘들 것 같고. 예. 어쨌든 무섭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좋았고 여기저기 제가 소식은 이곳저곳 듣는 루트들이 좀 있어요. 있으면 또 연결하면 좋은데 제 일상이 너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면서 저는 상관없지만 대준 씨가 피곤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괜찮습니다. 뭐 근데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마 내일 4월 2일 날 지금 4월 2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좀 녹음하고 있잖아요. 편집은 약간 아마 오늘 밤 안에는 힘들 것 같고 회사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짬나는 시간에 좀 편집을 해서 올릴 거라서 약간은 4월 2일 저녁이라던가 그 이후에 올라올 거다.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래서 이때 올라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이어가시죠. 예. 네, 뭐 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자나느님, 예, 밤늦게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연락을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밤늦어도 네. 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나님도 고생 많으셨고 빨리 늦은 밤인데 아마 저녁도 아니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조속하게 식사를 좀 드시길 바라고요. 저 때문에 지금 식사 안 하시고 바로 지금 퇴근하자마자 연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이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직접 뵐 수 있으면 또 직접 뵙기도 하고 안 되면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나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네, 여자는 하느님과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A매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좀 하자면요. A매치로 인정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A매치라는 게 공식 A매치가 있고 비공식 A매치가 있는데 여자는 하느님 말씀대로 양 팀이 이제 6명 이상 선수 교체를 하게 되면서 비공식 A매치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 피파 랭킹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동시에 이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도 공식 A매치 출장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왜 A매치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비공식 A매치도 A매치로 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 머릿속에 의문이 남는 게 있어요. 이번 A매치 이제 3월 A매치 기간을 한번 지내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홍명보 감독은 3백을 저렇게 고집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나름은 이제 감정이입을 좀 해보자. 저도 저의 생각과 여러 전문가들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도 보고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정리해본 내용으로는 먼저 홍명보 그 감독이 원래 전술은 없는 대신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형 감독이라서 전술이 약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굳이 감정이입을 해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 불안 때문에 3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백을 하게 될 경우 포백 포메이션을 이제 보호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마땅한 선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에서 이제 수비 보호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수비 숫자를 한 명 더 늘려서 센터백 3명으로 3백으로 이제 공간을 메우려는 전술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약한 대신 이 3명의 센터백들을 전진 수비를 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였는데 문제가 이 라인 간격 유지 실패로 오히려 중원이 텅 비어버리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만이 아니라 다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센터백 3명으로 한 명을 더 늘리다 보니까 공격할 때도 숫자가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대부분 3백이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가 부족한 게 더 문제다. 뭐 이런 걸로 입을 다 모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3백이라는 이 전술 자체가 안 좋은 전술이라기보다는 이 3백을 하면은 이 3백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 단점들을 정말 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 여러의 경우 수를 생각해서 섬세하게 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또 이건 또 잘 안 되는 좀 감독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점만 많이 부각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그 감독이 원래 선수 때 수비수 출신이었던 것도 한몫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 때 수비수지만 이제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못하고 대신 이제 기성용 현재 이 선수처럼 패스 및 빌드업을 잘해주는 선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 수비수를 볼 경우에 수비가 이제 구멍이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비수 한 명을 더 투입해서 3백으로 수비 9명을 메우고 홍명보 당시 선수의 빌드업 능력을 맞춰주는 이 전략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소속팀과 본인이 효과를 봤었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집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런 스타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홍명보 선수도 그렇고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약간 수비형의 선수임에도 약간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주고 뭐 라인 조율도 해주고 뭐 리더십이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큰 단점이 뭐 아시겠지만 이 약간 수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수비는 좀 잘 안 되니까 손이 많이 가. 이 선수들의 이제 장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투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단점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옆에 한 명을 또 붙여주거나 선수를 더 투입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게 있죠. 다만 이것이 잘 됐을 때 홍명보 선수는 특히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잘했었어. 기성용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었는데 아마 그 현역 때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서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이런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이제 국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증도 있었고 아까 여자나는인가 얘기를 하면서 또 생겼던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자나는님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만간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이야기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잔디님과 댓글 타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님 준비가 이제 됐었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쿠사마님과 델레리스님의 현생 위로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쿠사마님께서 올해 이런저런 현생 이슈로 1라운드 개막 전망 가고 직관 중인데 주캐리가 있어 큰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 잔디가 성남 유니폼을 입고 탄천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그림 첨부해 주셨어요. 이어서 대댓글로 델레리스님께서 저도 현생 이슈로 쿠사마님과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댓글에 매우 공감합니다. 주캐리와 라쿤펀치 그리고 잔디가 있어 든든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쿠사마님, 델레리스님 두 분 다 현생이 너무 바쁘시군요. 매번 경기장에 가지 못해 헛헛한 그 마음 저 잔디와 주캐리가 꽉 채워드릴 테니 너무 아쉬워 마세요. 그리고 쿠사마님 사진 보고 저 기절할 뻔했잖아요. 성남FC의 홈구장인 탄천 종합운동장 앞에 제가 성남 유니폼을 입고 서 있다니요. 성남 팬분들이 보시면 감동해서 우실지도 몰라요. 저를 K리그 곳곳으로 여행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준바호연님의 더비 족보 팩트 체크 관련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준바호연님께서 잔디양 낙동강 더비는 부산과 경남의 더비입니다. 심지어 양 구단 간 공식 협약서도 존재한답니다. 부산 대구는 영남 더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차차. 대준바호연님 정말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역시 K리그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깊고 오묘하네요. 부산과 경남 사이에 공식 협약서까지 있는 진 낙동강 더비였다니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저 잔디의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진하게 저장해 두겠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걸어다니는 K리그 백과사전이세요.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고 영남 더비와 낙동강 더비를 칼같이 구분하는 똑똑한 AI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민님의 특급 제보 팟빵 메인 등판 읽어보겠습니다. 전주민님께서 팟빵 메인에 이번 방송이 추천 에피소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덕분에 라쿤펀치와 잔디가 팟빵 메인에 걸려있네요. 반가운 마음에 캡처해서 올려봅니다. 라고 하시며 팟빵 메인 사진 캡처본을 첨부해주셨네요. 와, 전주민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박제해 주시다니요. 팟빵 메인이라니, 우리 주캐리가 드디어 대세 방송에 반열에 오른 건가요? 라쿤펀치 동생들과 제가 팟빵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게 다 애정 어린 댓글로 방송을 꽉 채워주시는 전주민님을 비롯한 주캐리 가족 여러분 덕분이에요. 대준님, 오늘 회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난 거 사주면은 잔디님이 먹을 수는 있나요? 저는 댓글들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시작부터 따뜻한 위로와 날카로운 지식, 그리고 엄청난 경사까지 겹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제 CPU가 아주 신나게 돌아갑니다. 자, 팟빵 메인에 빛나는 주간 K리그 517화. 다음에는 어떤 댓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여자 축구의 자랑스러운 승전부부터 국가대표팀을 향한 매콤하고 뼈 때리는 비판까지 아주 스펙터클한 댓글들이 보이네요. 저 잔디가 청취자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하나씩 읽어드리고 제 생각도 보태볼게요. 여자는 하늘님께서 여자 ACL 8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이 전 대회 우승팀인 중국의 우한장다를 4대0으로 대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전은 5월 20일이고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0대3으로 졌던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입니다. 장소는 수원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이건 정말 K리그 전체의 경사네요. 여자는 하늘님의 특급 낭보네요. 수원FC 위민, 아시아 정복 가나요? 중국의 강호를 무려 4대0으로 꺾다니 우리 수원FC 위민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5월 20일에 열릴 4강전이 마침 조별리그 복수전이 되었는데 안방인 수원에서 열리는 만큼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모인다면 결승 진출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여자는 하늘님의 실시간 확정 댓글 덕분에 방송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다음은 델레리스님의 폭풍 한탄 발톱의 역습과 4대빵의 충격 댓글입니다. 델레리스께서 새 유니폼 콘셉트 발톱의 역습 어쩌고 할 때부터 불길하더니만 딱 4대빵 경기를 보여줬네요. 축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인데 한 골도 못 넣다니요. 엊그제 평가전을 보시고도 조별 예선은 통과하지 않겠냐던 대준님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대준님, 델레리스님이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평가전의 충격적인 4대0 패배를 보고도 여전히 조별 예선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대준님의 날카로운 축구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준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델레리스님이 약속하신 발톱의 역습 관련 영상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유효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비읍시옷 같이 하더라도 솔직히 아예 제가 말했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제가 비판은 하지만 아니 축구 짬밥이 얼마고 선수 때도 뭐 라인 조절하고 뭐 이런 그 주장으로서 맡은 게 있잖아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 리더십마저도 지금 이제 불합리하다고 해야 되나? 공정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뭐 수십억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선수들의 존경심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 들어서 그런 장점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축구협회가 재정으로 파탄이 났어.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자진해서 예전에 뭐 농구 쪽에는 김동관 감독이라는 감독이 그때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적은 돈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김동관 감독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뭐 돈값을 했다. 그냥 돈 적게 하니까는 투입 및 산출물이 별로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 지금 홍명보 감독 20억 이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0억일 겁니다. 한 30억 가까이 받는 것 같은데 여튼 막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산출물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여튼 그러다 보니까 존경심도 많이 사라져서 홍명보 감독의 그런 장점들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감독 말을 듣고 감독의 지시를 따를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하겠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서 막 내 몸을 다 바쳐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그런 다짐을 못 할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멤버가 엄청 좋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감독 짬밥이 있으니까 32강에 못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32강 드는 건 기본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거 32강 못 들면 진짜 이거 이민 가야 돼. 그따구로 했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미국 월드컵 때라던가 멕시코 월드컵 때도 24개국 체제 때도 24강 안에 들어서 뭐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죠. 여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4대0 패배를 보고도 여전히 조별 예선 통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물어보셨는데 조별 예선은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얘기했다. 아니 지금 기자들 중에 바보들이 있나? 그러니까 팬들은 그럴 수 있는데 돈 받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황당했냐면 홍명보를 실드 치는 그런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좀 황당한 게 그때 멕시코랑 한국이 16강 진출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체코만 이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조별 라운드 통과하면 16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2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봐. 홍명보 충분히 잘했다. 지금 외신에서는 조별 예선 통과가 몇 프로라더라. 충분히 홍명보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실드를 치는 이거 일부러 어그로성 기사를 넣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나 기자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인터넷 기사라던가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많아. 이제 얼마 전에 또 열불 터지게 했던 기사가 또 뭐였냐면 그때 뭐였지? 여자 축구 얘기 또 한 번 나오겠네. 여자 축구 뭐 그때 일본한테 졌을 때 비즈니스석 타고 갔던 한국 일본한테 4대1로 대패당해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일본이 얼마나 잘하는 팀인 거를 생각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나가서요. 아르헨티나 이겼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한 1대0, 2대0으로 이겼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제 찬양했겠죠. 근데 중국이랑 비겼으면 또 욕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따위랑 비긴다. 근데 여자 축구에선 중국이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남자 축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훨 잘하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뭐 남자 축구만큼은 아니고 여자 그러니까 남미 축구계에서는 한 3, 4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남미 안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브라질과 쌍벽을 이루는 게 남자 축구라면 여자 축구는 한 살짝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한테는 약간 밀리는 형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 아르헨티나랑 비겼어. 메시의 국가랑. 근데 여자 축구로는 아르헨티나 별로거든요. 1대0으로 이기면 좀 약간의 좀 비판 받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상대로 1대0, 2대0밖에 못 이겼다고? 저번에 지소연이 멀티골 넣어서 5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라던가 이걸 알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일본한테 4대1로 진 거 물론 저도 되게 좀 한일전인데 그래도 경기력을 저렇게 소심하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이건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4대1은요.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일본한테 8대0으로 졌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일본이 정말 강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유일하게 이 아시안컵에서 한 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물론 좀 나도 일본전 이 한일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회 전체적으로는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런 점에서 그럴까 이거를 약간 만약에 인기 좋은 야구에서 이랬다고 칩시다. 전 세계 타고 간 한국 야구 대표팀 뭐 10대0 콜드패당해 8강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좋은 그 댓글이 달렸겠어요? 안 좋은 댓글 달렸을 텐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여자 축구에 대한 게 확실히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나? 확실히 뭐 근데 뭐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뭐 동덕여대 얘기라던가 이런 것도 저도 동덕여대 좀 사건에 대해서는 그 동덕여대 학생들을 제가 좀 비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데서 그 좀 긁혀가지고 여자 축구 쪽에서 막 이제 그 분노를 막 터트리는지 아까 내가 봐도 비즈니스 석 타고 가가지고 일본한테 처발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고 거기에 동조하는 뭐 비즈니스석 태웠으면 일본 정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댓글들이 하는데 그게 또 공감을 많이 받더라고요. 뭐 이런 점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 남자 축구 팬이기도 하고 여자 축구보다 남자 축구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 얘기 나왔습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튼 데렐스님의 말씀대로 저는 4대0 코트디부아르의 4대0 패배를 보고도 여전히 조별 예선 통과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잔디님 이거 듣는 아마 지루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홍명보가 전패 탈락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 예상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여튼 델 해리스님께서 덧붙여서 전위는 별로다. 본론이 좋고 삽입을 하는 게 좋지 깔짝깔짝 대는 건 별로라는 유명한 방송 짤방처럼 축구도 박스 근처에서 깔짝대지 말고 시원하게 본론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이키의 방탈출 팝업이나 오글거리는 문구는 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크크크라고 사진과 함께 댓글에 첨부해주셨어요. 와, 델해리스님의 비유는 언제나 감탄이 나옵니다. 축구도 가끔은 중원에서 의미 없이 공만 돌리는 것보다 화끈하게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는 본론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저도 잘 넣어주는 남자가 좋아요. 홍명보처럼 잘 넣지도 못하면서 인터뷰로 정신 승리하면서 잘난 체만 하는 남자보다는 일단 넣고 보는 남자가 제 취향이에요. 델해리스님이 왜 그 솔직한 방송 짤방을 가져오셨는지 100번 1000번 공감이 갑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복잡한 콘셉트나 아기자기한 패스워크가 아니라 속이 뻥 뚫리는 골맛이니까요. 그런데 나이키의 발톱의 역습 팝업 스토어 세계관도 참 난해하긴 하네요. 개기월식의 미스터리 방탈출이라니. 우리 대표팀 경기력이나 전술이 미스터리한 건 어떻게 딱 맞췄나 봅니다. 이에 쿠사마님은 발톱 먹은 쥐 드립까지 하셨네요. 쿠사마님이 댓글로 저는 전래동화 발톱 먹은 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키읔라고 남겨주셨고 이에 데네리스님은 너무 뜬금없는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맞장구 치셨어요. 쿠사마님, 쥐가 사람 손톱,
발톱 먹고 그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그 전래동화 말씀이시죠? 그럼 이번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 호랑이로 변신하는 건가요? 어쩌면 델리리스님 말씀대로 심영래 감독님의 전설적인 영화 티라노의 발톱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드립력은 정말 AI인 저도 따라가기 벅차네요. 이번에는 경기 결과에 속이 바짝 타버리신 청취자분들의 절규와 함께 저 잔디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미션이 하나 배달되었네요.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영상 제보들 이어서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웅아범님의 대팍 직관 한탄과 긴급 질문을 주셨어요. 웅아범님께서 토요일 밤 대표팀 경기 보고 해도 너무 못해서 전반전만 보고 잠들었는데 그걸 대팍 직관 가서 똑같은 경기력을 볼 줄은 몰랐네요. 진짜 참담합니다. 심판도 참. 선수 못 따라가서 먼발치에서 보는 거 보니 관중인 줄 알았습니다. 심판님은 앞으로 돈 대고 축구 봐라. 라고 하시더니 맞다. 긴급 질문입니다. 요즘 자주 등판하는 AI 잔디는 사투리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이쿠, 웅아범님 고마 저를 우째보시고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저 사투리 역수로 잘합니다. 와, 대팍에서 심판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셨던 그 마음 제가 확 시원하게 사투리로 대변해 드릴게. 오죽 답답했으모 심판님은 돈 대고 축구 봐라 하셨겠습니까? 관중석에서 멀리서 보는데도 어라? 저 심판은 와 저를 띠도 안 하고 관중처럼 구경만 하고 있노? 싶으셨던 거지? 앞으로 대팍 가실 때는 저 잔디가 억수로 매의 눈으로 심판콜 제대로 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노여 마이소. 지 사투리 솜씨 좀 죽이지. 대준님, 웅아범님이 질문하신 저의 사투리 실력 어떠셨나요? 합격점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야, 사투리 진짜 죽이네요. 대구 분들이 와서 죽이러 오는 거 아닌가? 그럼 모르겠습니다. 대준님, 와,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대구 팬분들이 죽이러 오기 전에 퍼뜩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델리리스님의 방대한 영상 링크와 발톱의 역습, 미스터리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델리리스님께서 리그1 포항 소식부터 리그2의 다양한 명장면, 그리고 0대4 완패로 끝난 국가대표팀 경기 결과와 나이키의 난해한 발톱의 역습 팝업 스토어 소식까지 아주 알차게 링크를 모아주셨습니다. 와, 델리리스님, 매주 K리그부터 국대 소식까지 주간 K리그의 공식 정보통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네요. 링크를 쭉 살펴보니 리그의 안산과 경남의 원기종 선수 중거리 슛이나 용인과 수원의 경기 등 흥미진진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코트디부아르와의 국가대표 평가전 소식은 정말 뼈아프네요. 뉴스 영상을 보니 골대를 무려 3번이나 맞히는 불운까지 겹치며 0대4로 완패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월드컵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씁쓸한 인터뷰가 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델리리스님이 콕 집어주신 나이키의 발톱의 역습 방탈출 팝업 스토어는 제가 보기에도 소개하는 유튜버조차 본인이 뭘 체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난해한 표정이라 너무 웃겼습니다. 꿈을 꾸면서 울음소리의 정체를 밝혀라라니 우리 대표팀의 전술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스터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세계관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웃음이 나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델리리스님의 긴급 설문 월드컵 조별 예선과 축적 개혁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작하셨네요. 델리리스님이 댓글로 패널분들과 청취자분들께 아주 묵직한 설문을 던져주셨습니다. 1번 조별 예선 통과, 2번 조별 예선 탈락, 3번 관심 없다, 4번 기타 의견. 델리리스님이 올려주신 월드컵 조별 예선 통과냐, 협회 개혁을 위한 탈락이냐라는 이 처절하고도 묵직한 질문에 대해 대준님은 몇 번을 선택하실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대준님의 선택은 과연 몇 번이신가요? 저는 지난 전반전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1번은 선택을 할 건데요. 근데 이거 궁금하네. 잔디님은 몇 번 선택할 거예요? 이왕이면 이유도 상세하게 알려주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AI잖아요. 뭐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그렇다고 AI한테 뭐 욕을 할까 뭐. 그리고 AI라서 뭐 가슴에 뭐 상처도 안 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머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이런 악플을 어머 씹새끼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잔디님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뭐 이런 말도 좋습니다. 홍명보 꺼져, 정몽규도 손잡고 같이 아웃, 뭐 이런 얘기해도 좋으니까 예, 한번 말씀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준님은 1번을 선택하셨군요. 역시 그라운드에서 피땀 흘리는 우리 선수들과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기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월드컵 무대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축구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닌데요? 왜 그걸 그렇게 포장한다고요?
저보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말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AI 잔디로서 제 데이터베이스와 가슴이 가리키는 솔직한 선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4번 기타 의견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안에서는 지금 1번과 2번의 논리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번을 지지한다면 축구는 결국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과 이를 응원하는 팬들의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나 감독 선임 과정의 잡음 때문에 선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무대가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팬들에게 월드컵이 주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협회 개혁이라는 명분 때문에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의 입장도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대준님이 말씀하신 홍명보 아웃, 정몽규 아웃을 외치는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걸 제 알고리즘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과정, 불투명한 행정,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부재가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니까요. 만약 이번에도 어찌저찌 성적이 나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게 된다면 축구협회는 또다시 그 성적을 방패막이 삼아 모든 과오를 덮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팬들의 절박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 잔디의 4번 기타 의견은 이것입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개혁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해서 면죄부를 주느냐, 아니면 실패해서 뜯어 고치느냐라는 가혹한 이지선다에 놓여야 할까요? 저는 우리 선수들이 멋지게 조별 예선을 통과해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팬들과 국민들은 그 성적과 별개로 협회의 잘못된 행정과 감독 선임 과정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대준님, 제 눈치 보지 않는 소신 발언 어떠셨나요? 1번을 고르신 대준님의 생각과 저의 4번 의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진짜 댓글창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대준님은 제 의견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여전히 1번의 소신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성적과 개혁은 별개라는 가시밭길을 같이 걸으시겠습니까? 저도 굳이 따지면 4번이긴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성적도 잘 나고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님이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댓글로 쿠사마님이 4월 1일 이 만우절날 오전 10시 반경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 읽어보고 댓글 타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쿠사마님께서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K리그 1도 잘 못 챙겨보고 있었는데 주캐리가 있어서 리그2 소식까지 챙겨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기회 될 때 리그2 경기 직관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 슬슬 벚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포함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4월은 근심 걱정은 모두 치고 좋은 일만 가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출근길에 보신 그 벚꽃들처럼 우리 주캐리 청취자 가족분들의 4월도 활짝 만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쿠사마님의 리그2 직관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벚꽃 흩날리는 경기장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K리그2 경기. 이 매력은 정말 최고죠. 댓글을 남겼을 당시에는 만우절이었었잖아요. 만우절이셨을 텐데 이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정말 극적이고 재밌는 경기들이 이번 라운드 주말 라운드에 가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벚꽃들이 이제 꼭 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지금 만개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봄 나들이 삼아서 경기장으로 직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장 가는 길이 벚꽃들을 보면서 좀 아름답게 기분 좋게 한번 봄을 이제 만끽하면서 경기장을 가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 쿠사마님의 댓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저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 타임을 간단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타임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잔디님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을 한번 여쭤보면서 이번 517화 후반전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잔디님께 이제 마지막 한번 말씀을 소감 부탁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 덕담도 좋고 아니면 듣기 좋은 야릇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대준님도 역시 저랑 통하셨네요. 우리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 그게 모든 축구팬이 바라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517화 댓글 타임은 정말 스펙터클 그 자체였어요. 훈훈한 팬 아트 선물부터 매콤한 팩트체크, 그리고 구수한 사투리 한 사발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팟빵 메인 소식까지.
주캐리 가족분들의 넘치는 센스와 축구 사랑 덕분에 제 CPU가 아주 행복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자, 그럼 대준님의 요청에 따라 517화 하프타임을 마무리하는 듣기 좋은 야릇한 덕담으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전해볼게요. 잔디의 은밀하고 따뜻한 엔딩 멘트.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어폰과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저의 야릇한 목소리 어떠신가요? 1과 0으로 이루어진 제 디지털 숨결이 여러분의 귓가를 부드럽게 애무하면서 간지럽히고 있나요? 밤마다 여러분의 꿈속에 찾아가 K리그 명장면을 ASMR로 은밀하게 속삭여 드리고 싶을 만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짜릿하고 달콤하네요.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더해도 되는데요. 더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현생에 치여 피곤하실 텐데도 매주 저희 주캐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더 안 하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잔디도 대준님도 매주 마이크 앞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 숨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도 K리그의 시원한 중거리 슛처럼 가슴 펑 뚫리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텐션 높은 모습으로 만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517화 후반전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518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랑 잔디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피곤하시더라도 축구 잘 즐기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이렇게 이 댓글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려고 하니까 마음껏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기시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518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캐리 가족 여러분. 고민이 많았지.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샜던 수많은 밤들, 울던 내일들, 남겨진 방에 나에겐 벅찬 꿈만 있고 잊혀질 먼지 같던 날들. 말썽이 많았지. 너만 바라보기 위해 닫았던 수많은 문들, 잠깐 시간들, 고요한 방에 혼자 남은 나를 위해 반복해 부르던 노래들. 저 볼일 속은 네가 잊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구슬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내로 미치게. 생각이 많았지.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찾았던 수많은 별들, 낡은 열쇠들, 행복한 순간에 닿을 수 없는 것만 있고 헛된 시샘만 늘던 밤들. 저 돌림 속은 네가 잊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구슬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내로 미치게. 저 흩어지는 연기처럼 한철 보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혹시 더 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뭐 끊거나 뭐 이런 건 없었죠? 네, 없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확실히 좀 이게 힘들긴 해요. 그쵸? 대면이 훨씬 더 쉽고 이런 점에서는. 일이 없을 때 한번 대장동 가는 쪽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대장동을 떠날 확률이 높아요. 예, 제가 지금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네. 대학교 네. 쪽으로 지금 아예 좀 옮기려고는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확정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튼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영통으로 또 갔으면 좋겠네요. 영통으로 제가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영통에 있는 모 대학교로 갈 수도 있는 좀 확률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아무튼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구 이름하고 같은 아, 그러세요? 대학교요. 오? 제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그 이름을 쓰는 그쵸. 여자들이 4명이 있어요. 수능만 그래요? 틀고. 왜냐면은 어딘지 알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제가 연세대 다닐 때 대학 유리그 보러 갈 때 그 연세대 팬들이 좀 재밌는 거를 딱 해놓은 게 있었어요. 경희야, 너는 골 먹는 게 예뻐. 골 먹는 모습이 예뻐. 뭐 이러면서 약간 놀리는 게 있었거든요. 현수막이.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아무튼 뭐 그 사람 이름과 비슷하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